안녕하세요. 향춘 채널의 자바 영상 세 번째 영상으로 이제 조건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if else 문, 스위치 문,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건식은 비교 연산이나 논리 연산의 혼합된 식으로 구성되며 결과는 불린 값으로 이제 true나 false를 이제 반환할 것이고요. 이제 true라면 if 내부의 실행 문장이 실행되면서 이제 작동할 것이고 false면 이제 if 문 바깥에 있는 뭐 else 문 등으로 이제 적용되어서 이제 다음 식을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조건식은 이제 논리 타입 변수 하나만으로도 가능하며 실행 문장이 여러 개의 문으로 구성되며 중괄호 사이에 묶어서 한 번에 실행시킬 수 있고 이제 여러 중괄호 사이에 묶인 여러 실행 문장을 이제 블록이라고 부르고 하나의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실행 문장이 한 문장뿐이면 중괄호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형태를 써보자면 if 문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이제 조건식이 들어가겠죠. 조건식이 들어가고 조건식 그리고 이제 참일 때 조건식이 성립할 때 이제 여기 뭐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조건에 대한 내용. 이게 이제 이거를 블록이라고 한다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블록이라고 하고 이제 뭐 내용이 뭐 내용 1, 내용 2, 내용 3 뭐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것들을 중괄호 사이에서 한 번에 실행할 수 있고 이제 이 문장이 하나밖에 없으면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괄호가 없더라도 실행 문장이 하나라면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참일 때 실행할 내용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행하는 거는 사실 저도 모르겠긴 한데 이게 지금 사실 보면서 약간 긴가민가 하긴 하거든요. 중괄호가 없으면 이게 true인지 그래서 일단 하나만 이제 다음에 오는 블럭 하나만 이제 참으로 이렇게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이제 읽는다는 걸까요? 한번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메인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메인 메서드 안에서 이제 if 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if 3이 0보다 크다면 이제 true죠. 이거는 true일 것이고 3이 0보다 크다면 그런데 일단 오류를 반환하고 있어요. 일단 syntax error on token statement expected after this token. 일단 뭐 괄호 끝에 뭐 어떤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참일 때의 결과를 하나 써봅시다. system out print 해서 참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지금으로 볼 때는 교재에 배운 대로면 3의 조건을 성립하니까 시스템 아웃 프린트 라인 이 문구를 출력하면 되거든요. 지금 보다시피 이제 참입니다라고 일단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타났고 제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내용은 그러면 이게 거짓이면 이 줄이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반대로 이제 등호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거짓이죠. 데드 코드. 갑자기 이제 알람으로 알림이 나오면서 지금 주석 데드 코드라는 말이 나왔어요. 데드 코드. 죽은 코드다 이렇게 나오는데 참일 경우에는 이걸 실행하는데 거짓이 되면 실제로 이게 이제
사용되지 않는 중괄호가 굳이 없어도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네요. 이렇게 중괄호가 없어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실행 문장이 한 문장뿐이면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또 새로운 걸 알았네요. 근데 사실 나중에 뭐 회사를 들어가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또 좀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요. 깔끔해 보이기도 하면서 그런데 또 일반적으로 자바는 중괄호 안에 많은 것들을 넣다 보니까 약간 또 헷갈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서 안 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뭐 이런 사실을 또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중괄호 하나 조건 실행 문장 블록이 하나라면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f else문. if else문. 뭐 if else문은 어려운 건 아니죠. 사실 뭐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이 전부 어렵진 않습니다. 다 자바를 처음 시작하면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죠, 사실. 아, 사실 제가 이클립스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VS 코드 그걸로 계속 코딩을 하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작업을 하다가 이클립스로 넘어왔는데 확실히 주석 주는 게 조금 다른 느낌이라서 조금 낯설기도 한데 뭐 재밌네요. 이렇게 막 일스문에 비워놓으니까 데드 코드라고 이것도 알려주네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미 컴퓨터는 이 값을 계산해 버려가지고 이게 참이니까 이거는 거짓인 경우가 나오지 않는다, 출력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if else 문은 일단 예제를 따라 쳐보겠습니다. 있는 예제를. 나이를 입력받아서 이제 나이가 20대인지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라 하는데 그러면 직접 만들어 볼까요? 그냥 예제 코드 보지 말고. 일단 입력을 받아야 하니까 스캐너를 써야 되고요. 변수명도 스캐너로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스템인을 호출해 주고요. 이제 저번에 몰랐던 거. 컨트롤 쉬프트 O를 하면 이렇게 임포트를 단축키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임포트 되지 않은 이제 것들을 찾아가지고 바로 임포트 시켜주더라고요. 이클립스에선 그렇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또 모르겠는데 일단 이클립스는 이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스캐너 만들었고요. 이제 나이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일단 나이를 알려달라고 할 멘트 20대인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입력을 받아야겠죠. 여기서 그냥 바로 인트로 나이를 선언해 변수 하나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age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int age는 스캐너 입력을 받을 것이고요. int로 받아야 하니까 next int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ge에다가 이제 유저의 입력을 받아서 이제 값을 저장할 거고요. age에다가 그러면 조건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 자, age를 비교해야 되는데 20대인지 확인하는 거니까 age는 19살보다는
19 숫자보다는 초과돼야 됩니다. 초과돼야 되고, 그리고 age는 30살보다 3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제 n%를 두게 해서 age는 19 초과 30 미만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20대겠죠. 이건 이제 그러면 이 값 아니면 20대입니다 라고 출력을 할 것이고요. 이 외의 경우에는 20대가 아닙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캐너는 다 사용했으므로 메소드 안에서 이제 이건 if else 문의 블록이고, 이 블록 바깥에서 이제 스캐너를 종료시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스캐너 close. 이렇게 하면 깔끔한 형식이 된 것 같습니다. 줄 정리도 조금 해주고요. 실행을 해볼까요? 20대인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20대가 아닙니다 하고 반복문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끝이 나버렸고요. 이번에는 2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20대입니다 라고 이제 반환하고 있고요. 30을 입력해 볼까요? 20대가 아닙니다 라고 하고요. 그러면 뭐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if문은 if라고 이제 글자를 쓰면서 이제 시작하게 되고, 이제 조건식을 넣고, 그리고 조건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렇게 %나 아니면 이거를 제가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올 연산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연산자들의 조합으로 하여서 뭐 더 있으면 뭐 더 써도 되고요. 이렇게 뭐 더 늘려가도 되고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참인 결과를 앞으로, 참이 아닌 결과를 뒤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냥 이제 사실 써보진 않아가지고 있다라고 배우긴 했는데 사용은 잘 안 했어가지고 사막연산자라고 하죠. 사막연산자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런 꼴로 해서 age가 19보다 크고 age가 30보다 작을 때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20대입니다. 20대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막연산자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막연산자 처음 써보다 보니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일단 한번 교재를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교재에서는 보니까 변수에다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볼까요? int result는 변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사망연산자를 실습을 해봤어야 했는데 하지를 않았어가지고 뭐 안 했으면 지금 하면 되죠 또. 음, 조건문을 일단 괄호 안에 넣어놓네요. 괄호 안에 넣어놓고 그리고 물음표를 붙이고 참값과 거짓값을 넣고 마지막은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하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괄호 처리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그리고 세미콜론까지. 그러면 괄호 안에 조건문이 들어가고 사망연산자가 물음표가 들어가고 20대입니다. 20대가 아닙니다. 나오는데 일단 오류 메시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Time mismatch cannot convert from void to int. 아, 여기 있는 게 int로 제가 잘못 써놓았네. int가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이거는 스트링이 돼야 될까요? 문자열이니까. 문자열도 안 된다네요. Time mismatch cannot convert from void string. 그러면 저번에 배운 var을 하면 될까요? variable initialized is void cannot infer variable type.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void 값인 것 같아요. void 값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럼 굳이 변수에 담지 않겠습니다. 그냥 변수에 담지 않고 또 에러가 나네요. multiple markers at this line. 표시가 오르다. syntax 에러, 문법 오류, 토큰, delete disk 토큰. 가로를 뭐 잘못 썼으니까 지우라 이런 말 같은데. The left hand side of an assignment must be a variable. 무엇이 문제일까? 일단 그러면 조건문을 두 개 하지 말고 하나만 해볼까요? 괄호를 쓰면 안 된다고 하네요. 괄호를 쓰면 안 되고 age가 19보다 invalid assignment operator time mismatch cannot convert from int to boolean.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단 조건식에 따른 참과 거짓의 결과를 보이면 되는데 일단 다시 int resul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불리언으로 만들고 참이면 true 처리 그리고 아니라면 false를 반환하게끔 이렇게 하면 사망연산자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야 되죠. age는 19보다 크고 30보다 작다. 그럼 result에다가 19보다 큰 수와 30보다 작은 수, 결과적으로 이것과 똑같은
조건식을 넣어서 true와 false를 각각 반환하게끔 하였고,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제 20대입니다, 20대가 아닙니다라는 결과를 또 출력하기 위해서 결국 또 여기에 어 result라는 값을 담아가지고 이 값이 참인 경우니까 true일 때 20대입니다. 그리고 else인 경우에 20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짜버리면 사실 이거는 이제 비효율이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사실 이것과 이것은 동일한데 오히려 이게 더 비효율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리네요. 뭐 단순히 뭐 이렇게 작은 코드에서는 그런데 또 코드가 커지면 이것도 뭐 쓸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바로 출력까지 해버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전에 오류는 사실 오류의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진 못했거든요. 보이드 다 시스템 아웃 프린트 이거는 대체 어떤 형태가 되어버릴까요? 이거는 스트링형 참조형으로 스트링이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시스템 아웃 프린트 이것도 왠지 제가 공부는 한 것 같은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모르겠으니까 이거는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여기서는 그럼 코파일럿한테 이것이 자바라는 거를 알려주고 자바 공부 중인데 var a 변수에 시스템 아웃 프린트 하고 20대입니다를 넣어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라는 거는 문자열인가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되는 거야? 참조형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프린트는 콘솔에 문자를 출력하는 타입입니다. 리턴 값은 없습니다. 즉 void 타입이에요 라고 하는데 이 메서드는 어떤 값을 반환하지 않으므로 변수에 담을 수 없습니다. 이 true와 false의 결과가 void 타입, 비어있는 타입이라고 하네요. 문자열이나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단순히 IDE 이클립스에서 이클립스 IDE에서 제공하는 코드 스니펫입니다. 쇼컷입니다. 반환 타입은 void다. 문자열 20대입니다는 스트링 참조형이 맞지만 프린트는 출력만 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void는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사망연산자를 통해서 바로 출력을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문법적인 에러가 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버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참일 때 바로 문자열 출력, 거짓일 때 또 문자열 출력, 뭐 이런
작업을 해주고 싶은데 이런 작업을 해주고 싶은데 보이드 값이라 가지고 이게 보이드 값이라서 잘 안 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이거를 사망연산자를 토대로 출력을 할 수 있을까? 갑자기 조건문 공부하다가 또 이렇게 숙제가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이 값은 메서드를 호출한다. 그런데 메서드를 하나 추가로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 메서드는 이거를 또 실행해 버리니까 똑같이 오류가 날 것인데요. 방금 한 생각이 이제 메서드로 이제 20대입니다라는 단어를 하나 달랑 넣어놓고 그 메서드를 이 자리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거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류가 많이 났는데 오류 내용이 뭐 이 내용이거든요. 문법 에러 토큰 이 괄호에서 문제가 났다. 딜리트 디스 토큰 지워라. 변수를 잘 담아주고 여기에 다른 거를 담았을 때는 문법적 오류가 걸리지 않았는데 왜 변수를 없애버리니까 이렇게 오류를 호출하는 걸까요? assignment operator expression complete expression 신텍스 에러 문법 에러다. 참 기본이 없는 제가 참 야속하네요. 문법의 개념이 없더니 일단 뭐 시도를 해봐야겠죠. 보이드 값. 일반적으로 그냥 출력을 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출력할 때 사실 시스템 아웃 프린트만 바로 쓰면 되는데 그죠? 사실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근데 여기에 이걸 찍으면 여기서 이제 끝났다는 신호가 되니까 이게 이 점이 읽히지 않겠죠? 콜론이 읽히지 않겠죠? 여기는 들어갈 수 없고 이 조건일 때 이렇게 하라.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if 문이 있는 걸까요?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아, 책을 조금 더 읽어봐야겠습니다. 사망연산자에서 대한 설명. 조건연산자는 세 개의 피연산자로 구성되어 사망연산자라고 하고 터너리 연산자라고 하고 형식은 컨디션 퀘스천 마크 참인 경우 거짓인 경우 콜론 하나를 두고 음, 음, 혹시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야 될까요? 일단 저희는 출력을 할 건데 시스템 아웃 프린트 안에 내용을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여기 넣으면 해결이 될까요? 20대입니다. 뭔가 오류 메시지들이 모두 없어져 버리면서 뭔가 20대가 아닙니다. 어? 이게 정답일까요? 아, 어차피 출력을 하고 싶은 거긴 하지만 출력하라고 하고 그 안에 조건문을 넣는다. 이렇게 하는가 봅니다. 일단 테스트를 해볼까요? 일단 이거는 없어도 될 것 같고 이대로 일단 뭐 이 밑에 것도 없어도 되겠죠? 이대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20대인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나이를 확인해 주세요. 20을 써볼게요. 20대입니다. 여기 10을 입력해 볼까요? 20대가 아닙니다. 사망 연산자를 활용해서 딱 한 줄, 두 줄로 나눠 놓긴 했지만 뭐 한 줄이죠, 한 줄. 보기 편하라고 한 줄로 만든 것이고 한 줄에 해결이 되어 버렸네요. 원래 if문으로 if else로 처리를 하려면 아까 전처럼 뭐 이 조건을 그대로 넣고 그리고 참일대 내용 그리고 else 거짓일 때 내용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내용을 사망 연산자를 이용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단순히 문장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사망 연산자를 이용하면 코드를 아주 간추려 버릴 수 있다.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사망 연산자 버전 if else 버전. 뭔가 오늘 또 공부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중 if else문 if else가 연속으로 있는 것으로 전형적인 모양은 그림과 같다. 위에서부터 비교하여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는 실행 문장을 실행한 후 다중 if else 전체를 벗어난다. 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내용이 별다를 건 없고 그냥 이런 if else가 그냥 else 뒤에 꼬리를 물고 else if 이런 식으로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else if 이렇게 가는 형식입니다. 사실 뭐 특별할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쭉 나가는 거죠. 그리고 중첩 if else문 실행 문장에 if문이나 if else문을 내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if 안에 if를 다시 넣어라. 조건 안에서 또 조건을 하나 더 넣는 경우.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첩을 쓰는 경우는 뭐 이런 경우가 아닐까요? 뭐 age가 19이고 30인데 여기에서 또 특별히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류가 있다면 여기에서 뭐
성별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학년으로 나눈다든지 사실 20살이 모두 대학생 1학년은 아닐 거잖아요. 21살이 대학생 1학년일 수도 있고 22살이 대학교 1학년일 수도 있고 이제 뭐 많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분류하려고 할 때 그 학생의 이제 부류들을 또 선별하기 위해서는 여기 뭐 그레이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또 쓰고 뭐 나이도 뭐 디테일하게 대학생을 나눈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에이지는 2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서 뭐 그레이드는 뭐 1일 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대학생 1학년 중에 20살인 경우를 찾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중첩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케이스문입니다. 케이스문. if문은 일단 여기까지 해두고요. 이제 뭐 케이스문을 살짝 보겠습니다. 케이스문 사실 저는 케이스문을 또 잘 쓰기도 했거든요. 케이스문이 사실 쓰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물론 예외 처리를 안 해주고 쓰니까 문제긴 하지만 케이스문은 기본 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하고 여기 조건 내용을 쓰고요. 조건이 식이라고 하네. 식을 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스위치 케이스니까 스위치하고 여기에 이제 값을 씁니다. 그냥 예제부터 하나 만들어서 써볼게요. 예제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도서 관리 프로그램, 사실 그걸 많이 만들었던 것 같으니까 도서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도서 관리 프로그램에서 이제 선택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책을 빌리든지 뭐 반납하든지 뭐 대여 기간을 확인하든지 뭐 도서관에 책이 무엇이 있는지 조회를 하든지 뭐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int 초이스 그 유저가 이제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싶은지 이제 담을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이 변수에는 스캐너를 넣어 보겠습니다. 스캐너 입력을 next int로 바꾸요. 그럼 여기 이제 초이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케이스 1일 때 그리고 브레이크 케이스 2일 때 브레이크 케이스 3일 때 브레이크 그리고 1, 2, 3 또 아닌 경우 디폴트 값 뭐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고요. 여기도 브레이크가 들어가나요? 디폴트에는 브레이크 값을 뭐 따로 넣진 않네요. 사실 없어도 될 것 같고요. 가장 마지막 실행이다 보니까 신텍스 에러 on 토큰 expected after this token 정말 오류와의 싸움입니다. 오류와의 싸움. 왜냐하면 중괄호를 빼먹었네요. 사실 컴퓨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문제죠. 일단 케이스문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초이스 식을 여기 받으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입력을 받았으니까 이 값이 1이 들어오면 케이스 1을 실행할 거고요. 1이라고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2가 들어오면 2를 실행할 거고요. 3이 들어오면 3을 실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값이 들어오면 디폴트 값을 실행해 버릴 것이고 브레이크를 넣은 이유는 브레이크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언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들은 것 같은데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자바에서는 브레이크가 없으면 케이스 1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 2로 바로 넘어가고 케이스 3으로 넘어가고 디폴트 값까지 전부 다 이제 순서대로 전부 다 실행을 해버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도서관리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 대여하기, 그리고 뭐 반납하기, 그리고 뭐 조회하기, 이런 식으로 메뉴를 만들었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도서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1부터 3까지 메뉴 중에 이런 내용을 넣고 이제 그 각 메뉴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겠죠. 대여하기, 반납하기, 조회하기,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실행을 하면 이를 누르면 대여하기가 나올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를 입력해도 반납하기가 나올 것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디폴트 값, 브레이크 값을 빼버리면 이를 입력했는데도 브레이크 걸리지 않고 다른 모든 케이스가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에는 브레이크를 꼭 넣어줘야지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재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볼까요? 값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분기하는 경우 if 문보다 스위치 문을 사용하면 가독성이 높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스위치 문은 먼저 식을 계산하고 그 결과값과 일치하는 케이스 문으로 분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유저 입력을 받지 않더라도 저곳에 이제 식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30대를 나누기 위해서도 뭐 age를 넣고 한 다음에 그 age에 대한 값이 뭐 10살부터 19살까지 있다라는 값을 케이스 1에 넣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값에 따라서 케이스 1로 넘어갈 것이고요. 20살부터 뭐 29살까지가 케이스 2다 하면 이제 케이스 2로 넘어갈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뭐 식을 넣어서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코드인 것 같습니다. 케이스 문은 먼저 식을 계산하고 그 결과값과 일치하는 케이스 문으로 분기한다. 케이스 문의 실행 문장을 실행한 후 브레이크를 만나면 스위치 문을 벗어난다. 실행 문장이 여러 개인 경우라도 중괄호로 둘러싸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뭐 if 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안에도 이렇게 중괄호를 넣어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제 케이스 문은 이렇게 중괄호가 있지 않더라도 이제 케이스 1 안에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괄호가 또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바는 일단 기본 값이 일단 중괄호를 바탕으로 이제 연산을 하고, 저번에 파이썬을 조금 경험해 보긴 했는데 파이썬은 또 이제 공백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여쓰기가 조금 더 되면 들여쓰기 된 것끼리 이제 코드로 인식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그런 구분 값이 중괄호다 보니까 또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스위치 문에서 브레이크 문은 중요하다. 어떤 케이스의 실행 문장이 실행되고 만난 브레이크 문장은 스위치 문을 벗어나도록 지시한다. 만일 케이스 문에 브레이크 문이 없다면 아래의 케이스 실행 문장으로 브레이크 문을 만날 때까지 계속 실행한다. 계속 실행해서 방금 전에 이제
1 대여하기 2 반납하기 3 조회하기가 쭉 나왔던 것 같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꼭 있어야 한다. 그리고 케이스문에 지정하는 값은 정수 리터럴, 문자 리터럴, 문자열 리터럴, JDK 1.7부터는 문자열 리터럴이 들어간다는 것 같고, 그 이전 JDK 버전에서는 문자열 리터럴은 없이 정수 리터럴과 문자 리터럴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JDK 1.7부터 1.7은 근데 굉장히 옛날 버전이지 않나요? 지금 JDK가 막 20일 이런 것도 넘어서 있는 것 같았는데, 저도 JDK 17로 처음 자바를 공부했었거든요. 그럼 1.7은 많이 구버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뭐 그거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케이스문의 값이,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이 지금은 문자열 리터럴, 그러니까 이거는 JDK 1.7부터 된다고 하는 문자열 리터럴이고요. 여기에 이제 정수 리터럴과 문자 리터럴을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케이스문에는 변수나 식을 사용할 수 없다. 케이스문에 이 리터럴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이게? 조건이 들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는 변수나 식이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변수, 뭐 예를 들어서 변수 A를 뭐 이렇게 사용해 줄 수도 없고요. A를 사용해 줄 수도 없고, 지금 마우스를 올려 보니까 이제 cannot be resolved to variable, 변수 쓰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식도 넣을 수 없고요. 식도 넣을 수 없고, 뭐 이렇게 뭐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넣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식을 한번 일단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럼 전체로 오류가 나면서 케이스 문은 constant of type boolean is 대충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불리언 뭐 조건 논리 타입을 뭐 쓸 수 없다 이런 거 같네요. 논리 타입을 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케이스문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 케이스와 if문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